근데 코스피 5천이 돌파해서 너무 기쁜데 네. 더 오를까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장한국 작가님 모셨는데 아무래도 그 사이클과 방향성과 퀀텀에 대해서는 또 워낙 잘 네.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진짜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국내 증시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미국 증시는 좀 저조해요. 그래서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그 주식이 올해 엄청 저조한 건 아니에요. 지금 한 100포인트 올랐으니까 1.5% 정도 올랐고, 정확히 기조성대로 1월 초에는 좀 오르다가 좀 꾸꾸라지다가 1월 말에 가는 것 완벽한 평균적인 흐름이고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20% 이상 올랐으니까 좀 덜 올라 보이는 거죠. 사실 그 25년부터 어떻게 보면 비미국 주식들이 미국을 좀 추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이제 아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7에서 15년 만에 한 번 큰 흐름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무슨 흐름이냐 하면은 여러 개의 흐름이 있는데, 이제 선진국에서 개독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게 하나 있고, 가치주와 성장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주식과 원자재, 이제 그 세 개의 흐름이 있는데, 보통 한 흐름이 잡히면 그게 7에서 15년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흐름은 꺾여요. 왜냐면은 이제 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쪽 밸류에이션이 과다하게 높아져가지고, 언젠가는 꺾이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2025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미국, 비미국 흐름, 이제 선진국 개독 흐름이 꺾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냥 계속되는 것 같아요. 2026년에.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테마가 사실 AI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 AI를 만든 곳, LLM이라든지, 그 다음에 GPU가 제일 중요하네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쫙 오르고, 그게 계속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돌리려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잖아 해가지고 그 흐름이 이제 한국으로 왔고, 심지어 야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붙일 기판이 필요하네, 또는 이제 반도체를 세척하는 뭐 세척제가 필요하네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만드는데 원자재가 필요하잖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특히 뭐 은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미국에서 이제 비미국 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주달리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뭐 당연히 AI 플러스 반도체, 그러니까 AI 테마가 점점 더 확산돼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잘 얻어 걸린 게 굉장히 중요한 것고, 네, 그리고 민주당 때 주식이 많이 올라요. 이게 민주당 쪽과 국힘이라고 하네. 어쨌든 이제 이쪽을 나눠 통계를 내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17년 동안에 한국 주식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배 정도 이제 올랐고, 이제 저 국힘과 보수 쪽에서 집권할 때 마이너스 55%인가? 뭐 그랬거든요. 이제 부동산도 그 정도는 아마 아닐 텐데, 근데 이제 주식은 확실히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돈을 많이 풀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민주당 1년차, 2년차에 주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요. 일단 1년차가 그렇다는 건 작년에 이제 증명이 되고, 2년차까지도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00% 올렸잖아요, 가격을.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제 그러면은 보통 어느 정도 더 가는가. 이게 가격 올리면 당연히 순이익이 폭발할 건데, 근데 주식시장은 순이익이 폭발해서 다시 꼬꾸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거든요. 주식시장이 먼저 꺾이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100% 이런 식으로 반도체 가격을 확 올렸을 때 이제 6에서 9개월 간 사례가 좀 있었고, 한 12에서 15개월 정도 간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은 6에서 9개월 더 갈 확률이 한 40% 되고, 그리고 한 10에서 15개월 더 갈 확률이 한 40% 되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AI 때문에 초대박 나가지고 그보다 더 오를 확률이 한 20%?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갈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꺾이냐 아니냐 그걸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각도 보셨죠? 상승 각도. 그죠. 일본 각도 그거 보면은 좋죠. 그러니까 T익스프레스처럼 올라가고 있어. 네네. 근데 이런 각도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놀라운 게 이제 그래도 지금 26년 포워드 퍼가 10.8인가 11인가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거 오르는 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EPS 예상치도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아직은 이제 버블이라고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일 기반이 되는 건 AI잖아요. AI 쪽이 지금 버블이다 아니다도 얘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좀 쏙 들어갔지만 AI 버블 어떻게 보시는지. AI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게 켄 퓨셔의 명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진짜 버블이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버블이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는 사람을 그냥 이제 악마로 취도해버리죠. 악마 또는 덜 떨어진 놈, 멍청한 놈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 1999년의 상황이죠.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인터넷 주식 안 하고 뭐 이상한 코카콜라라든지 웰스파고를 사고 있으니까 저 XX 같은 늙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결국은 그분이 맞기는 맞았죠. 그런데 미국 증시 보면은 엔비디아나 이런 거 아직도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미 한번 쫙 올라갔고 딴 데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우리 구글 친구는 근데 그래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확실히 그 써보면 이제 알거든요.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GPT랑 동급
이제 아니면 몇몇 분야에서는 확실히 좀 나아졌고, 제가 여러 AI를 쓰는데, 지금 저는 이제 GPT와 제미나이가 이제 탑이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애들, 제가 썼던 다른 AI들은 확실히 좀 질이 떨어졌어요. 뭐 클로드라든지, 딥시크라든지. 기본적으로 딴 애들이 하도 발전하니까, 1년 전에 괜찮았다고 보이던 애들이 지금은 안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오랜만에 클로드를 써봤는데 되게 멍청하더라고요. 제가 보통 책을 쓸 때는 클로드를 많이 쓰거든요. 사실. 왜냐면 걔가 문장을 잘 만들어주니까. 이제 뭐 분석한 게 원자재 뭐 이런 거 분석을 해봤는데,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나머지 두 친구들보다. 지금 힌트 좋습니다. 강한국 작가님이 원자재를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새 관심사가 뭐 금이나 은 쪽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커스피가 요즘 귀엽게 오르고 있지만, 은은 진짜 많이 오르고.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쪽에서 마진을 좀 이제, 높여가지고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중국 신문도 보니까 조용히 마진을 좀 올렸더라고요. 한마디로 선물 거래할 때 레버리지를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를 올릴 때 조금씩 꺾이고 하지만 어쨌든 그 은 가격도 얼마까지 보세요? 다 모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150 정도 갔다가 조정을 받고, 뭐 결국은 2030년까지 계속 갈 거니까, 그게 지금 수급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은 쪽이. 사실 은도 사실 AI 테마거든요. 이제 왜냐면 은이라는 게 전도율이 가장 좋은 금속이에요. 근데 이제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는 보통 구리를 많이 쓰고 있죠. 구리가 훨씬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AI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에는 은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은이라는 게 한 20세기만 해도 뭐 저런 아날로그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뭐 이빨이라든지 뭐 치과 이런 데 많이 쓰여가지고 별로 쿨한 금속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전혀 못 따라주고 있어요. 이게 공급이 못 따라주는 이유가 되게 뻔한 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은은 실제로 가가지고 광산을 개발해야 되고 거기 정부 로비해야 되고 거기 반대하는 사람 쫓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캐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10에서 15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한 2010년부터 그 18, 19년까지 별로였기 때문에 그때 금, 은 광산을 채굴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막히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2030년까지는 공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줘 너무 좋은 게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금을 투자하는 게 나을 거냐, 지금 은을 투자하는 게 나을 거냐. 근데 은 투자는 또 변동성이 되게 크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쫙 올라가다가 1980년이랑 2011년에 한번 이렇게 갔다가 빠진 적이 있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은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추가 매수는 지금 딱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은 안 사고 은을 택한 거네요? 아니죠. 저는 금은 동 다 있죠. 왜냐면은 이게 구리가 사실 은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똑같은 AI 논리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은이 전도율 때문에 사는 건데, 근데 구리를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구리가 이제 가성비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보다 조금 더 구린 이제 금속이긴 하지만 훨씬 싸기 때문에 이제 구리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쓰죠. 근데 그것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구리를 채굴하는 나라도 되게 이상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뭐 리퍼블릭 오브 콩고 뭐 이런 데인데 그런 데는 가끔 이제 뭐 강산이 막 무너져. 이제 구리가 사라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공급이 안 되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이상한 나라들. 그러면 구리가 이제 다음번에 오를 차례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도 미리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 하시면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보통은 플래티넘이 골드보다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플래티넘 가격이 지금 골드의 그 절반 정도 너무 돼요. 싸, 지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들어가 있죠. 그 게임에서 나오고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까지. 다이아는 요즘 중국에서 인공 다이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예. 그거 안 해요. 투자를 안 하시는 영역이 없어요. 제 느낌을 얘기해 보자면은 아마 강한구 작가님 조만간 원자재 책 난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거 자료 수집하고 있는데. 이제 알 것 같아. 생각이 흐르면 알 것 같아. 아까 그 클로드한테도 그 원자재 관련 질문하셨다고 하셨고. 왜냐면 여태까지 저희 채널 출연했을 때 원자재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원자재 단어가 나왔었고, 은 그러셨구나. 쪽이 또 이제 워낙 다이나믹하고 재밌기 때문에 네. 은을 하셨을 거라 생각했었고, 근데 또 이제 은 하면서 구리 얘기해 주시니까, 구리 들어가는 거구나. 예, 해주면서 지금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찾아보면은 투자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건 많이 보셨겠는데요? 수익률 좀 괜찮았겠는데요? 볼 때마다 계속 올라가죠. 어. 요즘은 그거죠. 이제 커스피랑 은이랑 금이랑. 금과 커스피가 또 아름다운 이제 5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두 달 전까지만은 아름다운 4천 경쟁이었는데 지금 이제 둘 다 5천이 되었고 해서. 맞아요. 근데 요즘은 또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중소형주한테도 언제 이제 기회가 올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지금 한국은 심플하게 커스피 지수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이제 별 큰 고민을 안 하고 있고. 어차피 지금 모든 게 대세가 반도체 AI이고, 저는 투자는 그냥 심플하게 모멘텀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딴 유망한 그 산업들도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저는 코스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아는 뭐 원자력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조선도 지금 좀 주춤하지만 당연히 또 가겠죠. 그러면 코스피 쪽도 어쨌든 더 지금 갈 거고, 뭐 이제 원자재 쪽도 더 갈 거다 그러면은 올해는 투자를 더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26년에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죠. 사실 이제 또 그 원자력 때문에 폭발하는 원자재가 우라늄인데 그건 제가 못 사요. 이제 가가지고 우라늄 주세요 하면 너 북한이냐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못 사요, 제가. 아쉽네요. 우라늄 주식 있잖아요. 그 우라늄 ETF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걸로 네, 대체해야 네. 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우라늄에 대한 ETF가 아니라 우라늄을 캐는 기업들의 ETF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죠, 아무래도. 아, 근데 우라늄을 사야 근데 된다. 그것도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 ETF도. 광산 사러 갈까요? 카자흐스탄 가서? 네? 거기가 시총 1위잖아요. 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 제가 알기로는 우라늄. 우라늄의 40%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우라늄에. 그게 지금 영국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고요. 좋은 질문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맞아요. 갑자기 80만 원 찍었더라고요. 딱 네. 마치 파킹을 정확히 맞췄어요. 80만 원을 그대로 맞춰놨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맞춰서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5천을 그냥 훌쩍 넘으면서 그냥 안착을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투자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글쎄요. 둘 다? 26년에는 삼성전자 EPS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걸로 좀 알고 있고, 왜냐면 하이닉스는 그 전에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예. 근데 하이닉스 제가 알기로는 26년에 좀 꽤 EPS 성장이 높은 걸로 제가 알기로는 음. 삼성전자가 올해 한 2배고 하이닉스가 50% 이상 아니었나요? 두 개 다 가져가면 되겠죠. 요즘 퀀텀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승장 사이클 내년까지 좋다. 올해는 대형주가 좋다. 내년에 소형주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사실 한국 주식은 제가 단순히 코스피만 이제 보고 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홀수해 코스피가 IMF 후에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내년까지는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AI한테 물어본 것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대표가 올렸을 때 장이 언제까지 가니라고 했는데 뭐 짧으면 6에서 9월, 길면은 뭐 12에서 15개월 말하니까 그것도 대충 일치하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미국 주식도 비슷하게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올해는 좋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좋고 하반기부터 28년까지 비실거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한 상반기, 하반기까지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르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론이 38 광땡 이론이거든요. 코스피가 이제 2, 3년인 해가 보통 이제 저점일 때가 많고, 그렇죠, 코스피 그렇죠. 7, 8일 때가 고점일 때가 많더라. 그래서 참고로 제가 조만간 내일 기술성 책에 그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3부터 6이 좋아요. 3, 4, 5, 6이 굉장히 맞아요, 좋고요. 맞아요. 보통 7, 8에 한 번 코스피가 크게 망하거든요. 97, 8년 IMF, 2008년에는 금융기구, 2018년에는 미중 그 예. 분쟁 때문에 망했고요. 근데 참고로 그때 그 미국 주식도 보통 같이 망하죠. 근데 AI하고 은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러시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기본적으로 AI는 땡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전력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고 그 전력을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보통 구리가 하죠. 집에 다 있잖아요. 전기 있으면 구리선이 있는 건데 근데 은이 구리보다 전도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반도체에서 정말 빨리 뭐 계산해야 되는 고기에서는 은이 다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 수요도 폭등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투자와 투기 세력도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모멘텀이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은과 AI는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전기차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전기차는 말 그대로 이제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이제 은이 필요한 양이 내연차의 한 3배인가 4배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미래 대세잖아요. 전기차와 AI. 두 개가 은과 관련이 있는 거죠. 구리도 마찬가지고. 자산 가치주는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대형주랑 소형주가 같이 올라가는 장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가 동시에 올라가는 장세라던가. 또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 같은 예. 방향으로 갈 수는 있는데 예. 보통은 한 놈이 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두 번째 놈은 좀 덜 오르죠. 사실 그 자산주도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코리아 밸류업인가 그런 거 할 때. 그 흐름이 지방선거 후에 다시 지속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직도 PBR 1을 달성 못하는 걔네들이 좀 더 오를 가능성도 꽤 있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반사 효과가 당연히 좀 들어갈 테니까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해요. 예, 요새는 대세. 그러면 예. 미국 주식 말고 저 한국 주식 위주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미국도 좀 들어가 있고 한국, 중국, 일본까지 다 하고 있죠. 그러면 호주 주식은 할 수가 없죠. 호주는 근데 네. 미국에서 ETF는 분명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아마 그 ADR 중에서 분명히 리스팅된 게 몇 개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빌리톤이나 BH 빌리톤이나 그런 애들. 찾아봤던 예. 것 같은데 이게 원자재 채굴 회사들이 호주에 큰 게 많더라고요. 원자재 뭐 광산 입찰 들어갈 때 보면 꼭 호주 회사들이 꼭 이름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는 영미권 국가들을 사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좋아요. 확실히. 기본적으로 영미권 국가들이 그
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유럽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대주주가 우선이잖아요. 그 대주주가 소액주를 뜯어먹는 게 뭐 당연하게 여기는 곳들이니까 주식을 할 때는 영미권 국가들이 아무래도 좀 더 좋죠. 배당주도 많이 주고 자사주의 입금도 좀 많이 하고. 브라질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죠. 이제 그 재수가 좋으면은 밸류에이션도 오르고, 걔네들 원자재 때문에 순이익도 오르고, 그리고 해야 할 가치까지 올라가지고 세 번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있고, 잘 되면.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반대로 가는 거고요. 네. 이제 아니면 저희 마지막으로 갈 때까지 가면 거기 있죠. 원자재 주식하면 이제 러시아. 그렇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98년에 파산한 후에 2008년까지 지수가 거의 100배 올랐거든요. 오. 정말 어메이징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좀 사소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못하고 있죠. 주식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부터 했죠. 이제 20년 넘었네요. 이제. 아, 그죠. 네. 와. 그러면 올해가 가장 몇 년도랑 제일 비슷한 느낌 나세요? 글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99년급 아니었나? 그래? 네, 그죠. 99년. 75% 올랐으니까요, 거의. 네. 네. 물론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죠. 이제 미국 주식은 16% 올랐고, 나머지 애들도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오르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폭발적인 그런 거는 아니죠. 지금 사실 디베이트가 지금이 96, 7년과 비슷한가, 99년과 비슷한가 하는데, 저는 아직은 99년보다 이제 96, 7년 쪽에 한 표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갈 데가 좀 있는 거죠. 네. 그 얘기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 보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는 그렇게 별로 성적이 안 좋았다. 분석을 충분히 깊게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중간 선거가 그 2년차에 있고 6년차에 있거든요. 2년차는 되게 안 좋아요. 그거는 맞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첫 임기에 2년차 중간 선거의 승리는 압도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안 좋을 때가 8년차예요. 근데 아무튼 6년차는 되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6년차는 1945년에 6번 있었거든요. 이제 6번 있었는데 그 6번 다 미국 주식이 크게 올랐어요. 평균 승률이 21%인가? 뭐 그래요, 대충. 이제 그때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1950년에 한 번 있었고, 그때 6.25 터졌거든요. 근데 6월, 7월에 미국 주식 잠깐 빠졌다가 다시 곧바로 올라갔고, 98년에는 이제 아시아 위기에다가 러시아 위기까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 6월부터 한 9월까지 잠깐 빠졌다가 그다음 곧바로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6년 차는 왜 좋냐 하면은 이게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한데,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으로 본인이 큰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선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돈을 많이 풀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당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선거가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뭘 하든 간에 여당은 표를 좀 잃을 것이고, 얘는 레임덕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얘는 이제 물러난다라는 게 확정되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리스크는 별로 없는데 돈은 많이 풀려요. 2년 차는 많이 다른 게, 2년 차는 일단 얘가 재선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이 사람이 6년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레임덕 가가지고 2년을 쫓겨날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도 크고, 6년 차는 전혀 아니거든요. 어차피 2년에 나가거든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건 다 확정되어 있고, 아마 이제 공화당이 이번에 표를 조금 잃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고 7년 차부터 무조건 레임덕이 온다. 그것도 다 확정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6년 차는 좋아요. 그러면 이번 26년에 증시에서 변수를 뭐로 보고 계세요? 네, 그 아래쪽은 제가 보이는 게 별로 없기는 한데, 그냥 그 여기 회피용은 블랙스원이죠. 전혀 못 보는 거죠. 네네. 보통 가상 증시를 많이 흔드는 게 그런 블랙스원들인데, 그거는 그 정의상 이게 어디서 언제 터질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블랙스원이거든요. 제가 보이는 화이트스원 중에서 지금 증시에 위협을 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아직은. 네. 왜냐면 지금 이제 돈도 꽤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중국도 내년에 시진핑이 4연임을 해야 돼요. 27년에. 그러면은 그 전에 당연히 뭔가 증시를 살려놔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가 내수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 보통 이제 중국 정부는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하는데, 그거를 1990년에 4번 했어요. 10년에 보통 한 번쯤 하는데, 이제 지금 2024년 9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올해 3월에 양회가 열릴 텐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가, 그거에 맞물려가지고, 주시장이 또 한 번 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도 미국인의, 중국인의, 유럽인의 상관없이 많이 풀고 있고, 그리고 또 경기가 안 좋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편이고, 근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다 좋아 보여요. 그 비트코인이 과거에는 그 4년 사이클이 너무 예쁘게 맞아 떨어졌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변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 4년 말씀하셨는데 11년 11월인가 고점 찍고 지금 25년 10월에 아주 예쁘게 4년 만에 고점 찍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정확히 사이클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요즘은 네, 약간 네. 비트코인이 하락세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 다시 또 상승세로 올라설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보통은 이게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은 12에서 14개월 정도 가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26년 10에서 12월이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한 70에서 85% 정도 빠졌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흐름상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기는 하죠. 지금까지 봐도 지금 다른 자산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 비트코인 걔 혼자서 힘을 지금 전혀 못 쓰고 있죠.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 삶이 없어서 이게 맞는 것 같고 고래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하는 그 고래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생길 때부터 4년 사이클을 이제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25년 말부터 훨씬 타다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이 4년 사이클이 끝나나. 그때 이제 10월에 트럼프가 장난을 좀 쳤어요. 이제 그때 한마디로 중국에서 전쟁합니다라고 이제 주말에 말하고 나서 일요일에 안 할 겁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충격이 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트리거로 보고 이제 그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 그리고 이제 반감기 보통 18개월 후부터 코인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대충 시기도 맞잖아 이런 게 분명히 왔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뚜렷하게 돌아왔다라는 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왜냐하면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돈이 많이 풀리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그 엄청난 위협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돼요. 장기적 리스크가. 근데 그게 지금 양자 컴퓨팅이 비트코인을 뚫는 게 어떤 사람들은 2, 3년 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더 걸린다라고 하는데 뚫리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좀 이제 비트코인을 좀 억누르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더리움이 이번에 네. 퀀텀 컴퓨팅 대비해가지고 뭐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은 그게 쉬워요. 왜냐면 재단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양자 컴퓨팅을 막을 수 있는 지갑을 변환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비트코인을 잡고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이제 만든 사람도 없고 재단도 없고 소유자들 95%인가가 찬성을 해야지 룰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일부러 되게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룰을 바꾸는데. 근데 이제 그 양자 컴퓨팅 지갑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들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양자 컴퓨팅 지갑이 생기면은 내가 스스로 내 비트코인을 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러스트 코인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건드리는 비트코인이 400에서 500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나오면은 그거는 해킹이 가능해요. 왜냐면 그 주인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네 하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해커들이 예를 들면은 500만 개를 가져온다고 치면 그걸 시장에 뿌리면은 이제 신뢰가 떨어지고 가격도 이제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솔루션이 아직 없고요. 그리고 95%가 찬성할 만한 그런 아주 기발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좀 문제예요. 양자 네. 컴퓨터 투자도 괜찮겠네요. 비트코인이 왜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요새? 비트코인 많이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사실 25년에 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솔직히 살짝 잘 이제 모르겠고 이제 미래를 보자면은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온체인화도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알트코인, 이 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그냥 그 거의 반사기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뭔가 이제 대단한 거 하겠다고 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실제로 뭔가 우리한테 도움되는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코인들은 이제 갈 거고 아닌 코인들은 되게 부진할 거예요. 주식시장과 똑같은 거죠. 주식도 기업들이 많은데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주식수가 오르는 거고 아닌 애들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미래는 많이 달라지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려고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성공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별로 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제 하태경 전 의원님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님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2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한국이 제조업 169 금융 4위라고 본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대로 하면은 네 말이 맞다라는 거고 그 전에 기축 통화해야 된다. 그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원화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게 이제 현실성은 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부의 그 부양책 말고는 코스닥이 오를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냐? 코스닥은 제가 좀 관심 없어가지고 분석을 안 했지만 네. PE의 경우에는 네. 이게 지금 5천에서 1만 가려면 2배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찢어보면은 지금 그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40% 오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40% 오르면 딱 되는 거거든요. 그 EPS 올리는 거는 기업들이 수고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는 얻어 걸리는 게 굉장히 많죠. 가만히 있어도 미친 듯이 와가지고 반도체 사가니까.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올리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좀 크죠, 사실은. 왜냐면 사실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이유가 쉽게 말해서 소액주주를 그냥 그 합법적으로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제도를 바꿀 수가 있죠.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그걸 많이 장려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왜 대주주이 소액주주를 뜯어먹는가. 이제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그 제도를 좀 고쳐준다든지. 그런
거를 여러 개를 하면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 보기에는 not bad, Korea, 하면서 이제 야, 쟤네들 미국 정도 아니지만 뭐 유럽과 일본 정도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겠네 하면은 그럼 40% 올라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코스피의 PBR가 1.4인가 5인가 그런데 유럽과 일본이 평균이 한 2.2인가 2.5인가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면은 이제 40% 오르는 경우가 맞거든요. 그 EPS 40% 올리는 건 기업들이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밸류에이션 올리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집단 광기 이게 오면은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광기가 오려면은 뭔가 그것도 건수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코스피 많이 가능할지 한번 따져봤다 하셨는데 그것도 궁금해요. GPT는 40에서 45%라 그랬고, 이제 제미나이는 뭐 7, 80%라고 하는데, 저는 그 중간 정도를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1만에 안착한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찍는 거를 말하는 가능성.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알수 안 되는 건 아닌 게 80년대에도 코스피가 100에서 1000 갔고요. 2000년대에도 500에서 2000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상한 소리는 아니에요. 22년 말에 코스피가 2300 정도였거든요. 4배 오르면 만 되는 건데 2배는 올랐죠. 저는 이제 반반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100%는 아니죠. 그 전 세계 주식시장도 우리를 좀 도와줘야죠. 갑자기 미국이 마이너스 50% 찍는데 코스피는 절대 맘 못 가죠. 그럼 삼성전자 한 30만 원 가겠네요. 그쯤 되면은. 네네. 2배 올라. 걔가 좀 더 많이 올라야지 나머지를 캐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2026년에 제일 유망하다 생각하는 거 어떤 것들을 보시던가 아니면 좀 밸런스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어차피 다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주식이 오를 확률은 제일 높은데 퍼센티지는 뭐 한 10에서 20% 정도 갈 것 같고 아마 한국이랑 중국 주식이 더 많이 오르겠죠 아마 미국보다는 기본적으로 비미국 주식이 미국보다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최근에 캠피셔가 그런 말 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은 테크 괜찮을 건데 시장을 리딩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말이랑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비트코인은 그저 그럴 것 같고 금, 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장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24, 5년에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26년에 한번 조정이 오고 오를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가겠죠 뭐 걔네들도 수급 불균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원자재 친구들과 그 원자재와 관련된 아이들 원자재 책 언제 나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시작하면 부담을 끝나고 책이 데이터는 제가 다 정리해놓고 이제 부서 있게 말하면은 클로드가 책을 써줘야죠.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네. 그렇게 하니까 보통 한 2달 걸린 것 같아요. 인사 합쳐서요. 제가 쓰는 게 쓰는 게 2달이고 뭐 여름쯤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럴 것 그때쯤이면 원자재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좀 궁금하게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코스피 앞으로 더 갈까야겠네. 1만까지 가능성 얘기해 주셨고 또 그리고 이제 코인 쪽도 왜냐면 또 저희 코인 투자자도 많이 또 보고 계시는데 네. 비트코인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거 좋은 소식 얘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